월드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축구보다는 먼저 제 시간이 떠올랐어요. 분명 얼마 전에 전국이 월드컵 주제가를 부르던 영상을 본 것 같았는데 왜 벌써 또 월드컵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때 봤던 게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이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국이 월드컵 무대에 섰던 건 22년도의 일이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한 재작년 정도의 일 같았는데 벌써 4년 전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나 싶기도 했고 동시에 시간이 정말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22년도 월드컵을 하던 그때에도 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이 월드컵 무대에 서 있던 그 장면을 보던 때에도 저는 소송 중이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한번 끝나고 다시 새로운 월드컵이 시작되었는데도 저는 아직 그 소송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내 기억 속에서 이혼 소송은 그렇게 길고 지루한 시간처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시작된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월드컵이 다시 돌아온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멈춰있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시간은 이렇게나 빨리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숫자로는 잘 느껴지지 않던 4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시작된 월드컵 앞에서 갑자기 아주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지나갔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뒤늦게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혼자 밥 먹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하루를 보내고 마음 한쪽이 계속 멍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간들. 그제야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 시간이 정말 길었구나. 나는 생각보다 오래 이 자리에 있었구나.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월드컵을 보면서 저는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지나온 시간을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된 경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어제 점심에는 부모님이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동네 냉면집을 다녀왔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면 늘 이 냉면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냉면을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새 또 1년이 지나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이 냉면집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그때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냉면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고 나서도 여름이 시작되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냉면을 먹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남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해요. 당장 눈앞의 걱정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마다 다시 찾아오게 된 장소에 앉아있으면 그제야 시간이 보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 있었고 올해도 이 자리에 다시 왔고 그 사이에 나는 또 한 해를 지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자주 느낍니다. 원래 부모님은 정말 절약이 몸에 밴 분들이라서 외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카드를 주시면서 피자를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낯설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이제는 먹고 싶은 건 먹고 살 거라고 빨리 주문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피자만 주문했습니다. 콜라까지 시키면 혼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콜라는 주문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다고 하니까 왜 안 했냐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한테 혼날까 봐 안 시켰다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빨리 콜라도 같이 주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는 당연히 콜라를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콜라도 먹을 거라고 하시면서 피자와 함께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조금 낯설었어요. 아빠가 먼저 피자를 시키라고 한 것도 엄마가 콜라까지 주문하라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작은 일인데도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부모님이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피자를 주문하면서 배달앱에 부모님 카드를 새로 등록하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왜 네가 돈을 내냐고, 사준다고 하면 그냥 얻어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뭘 사달라고 하거나 용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 드려도 꼭 바로 돈을 보내줍니다. 자식 돈은 자식 돈이기 때문에 부모가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두 분 모두 장녀, 장남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챙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집안의 책임을 너무 일찍 떠안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우리는 절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부모님은 평생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오셨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그런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당신들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넷이나 되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식들이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싶고 필요한 것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세요. 물건을 사드리면 항상 계좌로 돈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식으로서 그냥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을 전혀 받아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부모님, 자식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님, 끝까지 당신들의 몫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부모님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요. 그 마음이 가끔은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저를 지켜준 가장 건강한 울타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늘 제가 잘 되길 바랬고 성공하길 바랬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이기를 바랬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평생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었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부모님이 안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투병을 겪고 이혼과 불륜을 겪으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컸고 수치스럽고 또 내 삶이 망가진 것 같아서 세상을 떠나려고 결심도 했었어요. 아마 그때 경찰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온 부모님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자식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저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저에게 예전처럼 무언가를 이루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즐겁게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괜히 애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고 무너져도 아닌 척했고 어떻게든 걱정 끼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난 모습이 아니어도 무너진 모습이라도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예전보다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완벽한 자식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자랑스러운 자식이 아니어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저는 조금씩 숨을 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엄마의 음식을 정말 많이 먹게 되었어요. 엄마가 삼겹살도 보내주시고 집에서 기른 상추도 한가득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조금씩 꺼내 먹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삼겹살도 굽고 상추도 씻고 쌈장도 꺼내고 밥을 차려 먹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내가 나를 잘 챙기지 못하고 있을 때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먹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엄마가 닭갈비도 만들어주셨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닭갈비는 가게에서 먹는 거랑 정말 다르게 진짜 맛있거든요. 화려한 음식이 아니어도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그렇게 집에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사는 일은 거창한 결심보다 결국 밥을 먹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요. 소송이 끝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져 있어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 오늘은 밥을 먹어야 하고 씻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다시 하루를 넘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챙겨주신 상추 한 봉지, 닭갈비 한 팩 같은 것이 그냥 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위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정말 오랜만에 자라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투병을 시작하고 살이 찐 뒤에는 옷을 거의 사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옷이 아니면 피입고 옷가게 같은 데 가는 일도 불편했습니다. 옷을 고르는 일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매장에 들어가 옷을 고르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예전에 입던 사이즈를 집어들고 있더라고요. 습관처럼 스몰 사이즈를 들고 피팅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어보기도 전부터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이라는 걸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어봤는데 옷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었던 옷들이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옷이 작다는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살이 찐 내 몸에 맞는 옷을 골라야 하는데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월드컵을 보며 4년이라는 시간을 실감했고 오래된 냉면집에서 또 한 번의 여름을 느꼈고 부모님이 챙겨주신 밥을 먹으며 아직 나를 붙잡아주는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옷가게의 거울 앞에서는 그 시간들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고 부모님도 달라졌고 나도 변했습니다. 그 변화가 아직은 낯설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조금씩 데리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어도 아직 회복 중인 모습이어도 그냥 오늘의 나를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살아가는 일. 어쩌면 살아가는 건 다시 예전처럼 빛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낯선 나를 매일 조금씩 덜 낯설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